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녹화를 또 휴대폰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증시 보면 코스피 0.4%, 코스닥은 0.65% 정도 진행이 하락을 하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5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계속해서 이 하단 자체가 받쳐지면서, 그리고 상단 자체도 좀 저항을 받으면서 그 사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자체는 계속 횡보장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좀 하고요. 21선 자체가 이제 그런 박스권 사이에 딱 위치를 하면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또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 들어오는지 좀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좀 사다가 이제 매수를 하다가 나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크게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괜찮게 흘러갔고요.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241선 기준으로 뭐 크게 점점 이제 좀 세기형으로 좀 수렴을 한다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이제 수렴 형태로 이 지수 자체가 수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큰 이 움직임이 없이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 코로나에 대한 변수만 좀 이제 잘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계속 쭉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을 형성을 하고 좀 그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V자로 쫙 올라간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종목 위주로 좀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내년에 이제 뭔가 코로나로부터 경기가 회복된다면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또 기대감,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제 상승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달은 그냥 적당히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이제 그 흐름 자체를 또 추이를 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 좀 팔았고요. 크게 뭐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이제 1.5원 더 올라가지고 1186원으로 계속해서 1180원대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저점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승 추세에 가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상단도 이제 계속 아래로 뭔가 저항을 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저점 자체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렇게 수렴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상단을 뚫었을 때 위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도 계속 올라가는 방향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또 시작되었을 때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만 진행되면 또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같이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또 환율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저는 1200원 이상으로 한번은 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을 또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해외 증시도 보게 되면 이번 주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해외 증시가 별로 좋지 않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은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 미국 증시 모두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영국도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작이 좀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좀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꾸준히 계속 막 주식이 끝까지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강하게 올라가던 그 시절보다는 좀 이제 자리를 잡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채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고요. 1.4% 정도로 마무리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번 이제
이 고점 라인 자체를 뚫어줄 거라고 생각을 좀 하다가도 또 이렇게 계속 눌러집니다. 그래서 고점 자체가 점점 낮아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야 뭔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동이 크다면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뭐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주가는 네, 좀 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는 새해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6,000원 올라서 네, 12만 500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시간외 가격은 12만 1,500원 정도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금요일에 좀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이 두산이라든지 뭐 두산 밥캣 이런 종목들은 매일 리뷰는 하지 못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좀 잡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도 지금 굉장히 흐름이 괜찮고 그다음에 두산 그룹 전체가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3일 연속 상승을 하였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거래량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10만 주 아래에 위치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다가 네, 이제 금요일에 10만 주 이상으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는 일단 네, 크게 한번 상승하고 2차 상승을 시작하는 듯이 또 진행을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도 2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61선 받치면서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만들면서 이렇게 큰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두산뿐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다지면서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많이 하고요. 이런 패턴은 네, 거의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이 괜찮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조정기를 끝내고 결국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이어가는 그런 그림이 많이 그려진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 자체는 뭐 엄청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이 두산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터질 때 이제 100만 주까지도 터지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10만 주 미만으로 평소에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근에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가면서 두산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두산중공업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주사들이 지금 굉장히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같이 이제 부채가 많던 기업들도 이제 부채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재무가 개선이 되었고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원전 시장이 이제 대규모 사이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직 이제 물음표지만 네, 요때 이제 크게 증가를 하고 후쿠시마 원전이 요 정도 위치라고 한다면 그 10년 동안은 이제 거의 원전 추가 발주가 나오지 않았던 원전의 거의 암흑 시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비중이 커지면서 지금은 신재생에너지로만은 그 비중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크게 갖는 그런 시장이 올라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두산건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도 이전에 옛 영광을 좀 되찾자면 결국에는 네, 이때 이제 30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위치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두산 지주사가 많이 올라왔고요. 연말에 이제 또 배당을 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배당 이슈로 또 이렇게 마지막에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가치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를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지금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네, 두산을 많이 매수를 합니다.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뿐만이 아니고 두산 그룹 전체를 좀 매수를 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그룹의 턴어라운드가 지금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수급도 지금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을 제가 주로 리뷰를 하지만 이 두산도 사실 이제 이전부터 좀 오래전부터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 구간에서 많이 리뷰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줘야, 기관 수급이 매수가 들어와줘야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두산. 네. 그래서 그때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두산이 이렇게 이제 기관이 매수하는 구간에서 크게 올라가는 이 움직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 수급에 따라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산이 이제 뭐 그 자회사들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재무가 개선이 되었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움직임이 괜찮을 거는 알겠는데, 그럼 성장성이 좀 확보가 되어야지 그래도 좀 괜찮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 성장성이라는 것은 확실히 있습니다. 두산. 일단 두산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 네, 두중 밑에 이제 두산퓨얼셀 이런 식으로 수직 구조의 네, 크게는 수직 구조의 이런 맥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 자체로 하고 있는 두산 모빌리티, 네, 모빌리티,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그렇게 로봇 투자를 하겠다라고 로봇 사업부를 신설을 했거든요. 그런 영향 때문인지 확실히 로봇에 대한 관심이 크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산이 진행하고 있는 이 로봇은 실제로 이제 삼성이 막 그런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중소형 로봇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주로 생산하고 있는 로봇은 협동 로봇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축이 여러 개가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공장 생산 라인 보시면은 네, 사람들이 일할 때 같이 옆에서 뭐 조립을 해주고 어떤 물건을 들어주거나 옮겨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죠. 그래서 이런 로봇을 네, 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상장을 위해서 이렇게 IPO, 네, 프리 IPO를 400억 프리 IPO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두산 로보틱스가 400억 원 규모의 프리 IPO, 네, 상장전 자금 조달이라고 하죠. 프리 IPO는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두산 로보틱스는 연내 투자 유치를 완료를 하고 협동 로봇 등 사업 확대를 내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래서 협동 로봇 이외에도 뭐 다른 로봇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투자금 유치를 한다. 공개적으로. 자, 그래서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두산 로보틱스가 창사 후에 처음 외부 자금을 조달하기로 해서 프렉시스 캐피탈 파트너스와 그다음에 한국 투자 파트너스가 투자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렉시스가 300억, 한국 투자가 이제 100억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발행하는 신주를 양사가 각각 인수를 한다라는 방식입니다. 거의 뭐 제3자 유상증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서 뭐 투자를 한다. 그래서 프리 IPO 성격의 투자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에 설립이 되었고 두산을 상대로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왔는데 이제는 첫 외부 투자를 통해서 유치를 통해서 이렇게 외부 주주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크죠. 그만큼 이제 로봇이 관심을 받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이 공개적으로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이번 투자 후 기업의 가치는 4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지난 9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약 2210억의 기업 가치가 선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1800억가량이 몸값을 키워서 외부 투자를 받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로봇에 대한 인식이 괜찮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1등이거든요. 네, 그만큼 기업의 미래 가치, 비전을 그리고 성장성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두산 이 로보틱스 자체가 뭐 엄청나게 매출이 많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한 202억 원을 올렸지만 뭐 연구개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면서 영업 손실을 좀 기록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로봇은 이미 이제 전기차 배터리와 더불어서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이미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협동 로봇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관련 제품의 대중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자금, 이 가치가 또 4천억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두산 지주사의 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로봇 쪽에도 지금 두산그룹이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두산중공업에 대한 원전 기대감, 두산 자체로의 그 로보틱스 기대감, 그다음에 수소 쪽 투자도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산그룹 전체가 괜찮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산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밥켓입니다. 그 다음엔 1650원 올라서 4.1% 올랐고요. 41,700원입니다. 시간의 거래 뭐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자, 두산밥켓도 금요일에 좀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일단은 크게 흐름만 보겠습니다. 241선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크게는 이제 121선 근처에서 좀 저항을 맞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평균 단가는 계속해서 옆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4만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두산마켓이 사실 이제 굉장히 인프라 투자,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생각보다 이제 실적이 좀 떨어지면서 코로나로 인한 그런 변수도 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과정에서 이 음운구름을 이제 돌파를 했고요. 완벽하게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밥켓이 사실 꾸준히 올라오긴 합니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트 자체가 사실 좀 소위 말해서 더럽습니다. 아래 위로 지금 굉장히 흔들면서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주식이다 보니까 단타로 접근하기보다는 꾸준히 이제 좀 목표가가 올 때까지 좀 버티면서 지켜보는 게 맞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제 좀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래량 자체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30만 주 정도고요. 이 마찬가지로 두산 파켓도 배당금을 주는 주식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두산 중공업의 그런 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배당금을 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또 배당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예상 영업이익이 5,800억, 700억 정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순이익이 많을 것 같고요. 지금 두산중공업도 유상증자 진행하고 개선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산밥켓도 그런 두산중공업의 그런 불안감이죠. 지주사의 그런 리스크가 많이 없어져서 이제 이 기업만의 또 차별화를 또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힘이 될 것 같고요. 한번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주봉 월봉도 마찬가지로 이제 크게 한번 하락하고 이제 20월봉 선 디디면서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그 구간을 한번 뚫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괜찮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매수하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뭐 계속 매도하다가 좀 매수 추세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로 이제 뭐 연기금 투자자 좀 들어오다가 최근에 좀 팔고 있지만 전체적인 이 수급 자체는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밥켓도 굉장히 이제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많았기 때문에 뭐 소형 굴착기라든지 아니면 소형 뭐 크레인이라든지 뭐 컴팩터 트랙터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종류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그 바이든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맞춰서 지금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칠레 쪽에서도 네, 유통사를 추가하면서 중남미 시장을 또 공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딜러사로 10마를 이제 선정을 했고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좀 했네요. 그래서 칠레의 건설기계 장비 업체 신마를 공식 딜러사로 추가를 했고 내년 1월 1일자로 공식 총판 업무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형 건설기계 선두주자인 두산버켓은 스키드 스티어 로더, 텔레 핸들러, 미니 굴착기, 백 호로더 등 네, 이렇게 주력으로 내세워서 칠레 시장을 공략을 한다라고 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북미 시장뿐만이 아니고 유럽과 그다음에 중남미 이렇게 오세아니아 등 시장에서도 실적을 늘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만들었고요.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을 형성을 했고 이 정도 라인 좀 떨어지더라도 이 정도 라인을 만들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는 턴어라운드를 할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대주주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감소를 했고 두산그룹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인프라법 통과로 인해서 그런 매출이 증가하는데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런 남미 시장까지도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팝켓도 괜찮게 흐름 지켜보겠고요. 결국에는 턴어라운드에서 전고점 한번 갈 때까지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